서울의 한 재래시장.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올해 57세의 서미영 씨. 안녕하세요. 네, 과일 좀 사러 왔어요. 오, 맛있겠다 이거.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나 체리 한번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어볼까? 두 개예요? 아저씨 자몽이 어디 있어요? 자몽 여기 있어요. 와, 자몽이다. 하나만 사야지. 우와, 이거 맛있겠다.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음식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녀. 오늘 맛있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눈에 띄는 게 자꾸 살찌는 것만 보이네요. 최대한 건강한 반찬으로 고릅니다. 이런 거는 국산이고요. 죽순이에요? 국순이고. 오, 국산이라 비린내 안 나요. 이런 건 살 안 찌겠죠? 살안 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가 낮은 반찬만 구입한 서미영 씨.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던가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많다. 이거 어떻게 참냐, 이거 다. 다 먹고 싶네. 이야. 드릴까요? 아, 저 있잖아요. 네네. 메밀 비빔으로 하나 주시고요. 네네. 비빔 하나, 또 메밀 전병, 전병 하나, 부침? 네, 부침 하나.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음식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듭니다. 와, 이게 전이에요. 네. 전병, 부침. 전병하고 부침하고 맛있겠다. 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다이어트를 잊게 된다는 서미영 씨.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없고, 촉촉한데요? 이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벌써 이렇게 먹었네. 배부른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전 한 접시를 모두 비웠지만은 가장 좋아한다는 비빔국수 앞에서 다시 폭발한 식욕.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식사 속도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제가 살찐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면은 다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참지 못하고 먹습니다.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먹고 나서야 밀려오는 죄책감.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먹고 나면 후회를 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게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이살이 있어요. 나이살이 있고 또 그 부위가 꼭 이 배 부분으로 오더라고요. 다리나 이런 데 팔다리는 좀 더 빠져요. 근데 이상스럽게 배는 더 찌는 거예요. 아무리 살을 빼고 평소에 노력을 해도 저는 뭐 식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안 한 것이 없어요. 나이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빠져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장본 과일을 씻는데요. 참지 못하고 바로 맛을 봅니다. 맛있어. 간식용 떡까지 꺼내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문제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달고 사는 습관. 아,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아프지만 않는 선에서 그냥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라도 덜 먹으려고. 근데 결론은 이거 다 먹어요. 참지만 이걸 남기면 뭐예요? 나도 또 이거 먹고 행복했는데 이런 해석도 들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과 비례하게 늘어나는 나이살. 저는 이제 살이 찌면 안 되는 무용학과를 나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다 무용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더 날씬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다이어트 한다라는 생각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항시 평소에 그냥 조절했었던 것 같아요.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던 만큼 늘 마른 몸을 유지했었던 서미영 씨. 하지만 그녀도 세월을 피해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걸 입고 나이트클럽을 간 거예요. 근데 연예인 들어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저 사진 찍었어요. 이 정도이면 이 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는 무릎까지 내려온 것인데 지금은 입으면 엉덩이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늘어져서. 옷이 줄어든 만큼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심각하게 합병증이 온 게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염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조그맣지 않고 무슨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수술하듯이 메스를 대고 자르더라고요. 달걀 노른자이처럼 이렇게 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쏙 빼내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빼내는지 그 자리에다가 그 거즈를 넣고 고름 그런 걸 흡수해서 다음날 또 빼고 또 거즈 넣어서 빼고 이럴 정도로 염증이 작지 않아요. 커요. 또한 변비가 심해지면서 대장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변비를 그렇게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살이 쪘다 그래서 매번 굶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막 설사약 이런 것도 살 빼려고 의도적으로 막 먹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다이어트와 습관으로 불어난 나이살. 나이살이 불러온 거미형 몸매. 무너지는 혈관 건강까지 심각한 서미영 씨의 건강 상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본 건강 검진을 시작으로 피하 지방량과 내장 지방량, 복부의 총 지방량까지 알 수 있는 복부 CT도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복부 지방이 어느 정도,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찍었어요. 네. 이 까만 게 지방이에요, 까만 게. 뱃속에 이건 장기고, 이거 까만 게 지방이에요. 배에 기름만 차 있어요. 네. 이 장기도 숨도 쉬어야 되는데 지방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겠어요. 내장 지방은 물론 피하 지방까지 복부에 지방이 가득 찬 상황 심각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무려 13kg이나 감량해야 합니다. 장 기능도 비만의 네, 원인이 네.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화장실은 규칙적으로 잘 가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화장실을 잘 안 갔어요. 한 달이면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비라 생기는 원인이 네. 여러 가지 장내 균들이 있어요. 장내 세균. 그 중에서도 퍼미큐티스라는 균도 있는데 이거는 비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실제 비만일 경우 뚱보균으로도 불리는 퍼미큐티스균의 발생률이 90%로 높아집니다. 장이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대변 못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노폐물 이런 게 쌓여 있으니까 이게 독소, 노폐물 이런 게 우리 몸의 건강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다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그게 다 비만의 원인이 돼요. 한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군은 비만의 발병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요인이며 특히 비만인 사람에게서 퍼미큐티스균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물을 저장 및 배출하는 소화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장에 유해균이 쌓이면 전신에 염증이 퍼지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결국 나이살이 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실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비만과 체중 증가에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위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49살의 이선화 주부. 최근 역류성 식도염과 속쓰림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기본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혈압
당뇨 고지혈은 몇 년 되셨어요?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6, 7년 정도 된 것 같다. 우선 검사 결과를 보시면 네.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압 당뇨 조절이 오래되거나 그리고 조절이 잘 안 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시거든요. 15ml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간 수치도 조금 높으세요. 네. 지방간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선아 씨는 각종 혈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공복 혈당은 140이 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간 수치 역시 정상 범주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오늘 외래 오신 거는 어디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어요? 역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 위산이 때문에. 역류되는 느낌이 있으세요?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아프진 않으셨어요? 먹고 나서보다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쥐어 짜는 느낌? 공복에? 네. 문제는 역시 비만입니다. 비만 때문에 겪는 그 동반 질환이 생기는 거고 동반된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 위험 환자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갑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입맛이 없어서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던가 과식을 하신다던가 야식을 드신다거나 해가 길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속 쓰리거나 체한 증상을 주소로 오시는 환자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목 넘길 때 불편하세요? 깊은 데 보고 있어서 좀 불편해요. 움직이지 마시고. 검사가 시작되고 그런데 검사 중에 위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컷. 3개 나올게요. 3개 나올까? 3개. 하나 볼까요? 그리고 연달아 또 다른 용종도 발견됩니다. 소변이 조기 위암이나 아니면 위궤양, 소견처럼 보여서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진료실을 찾아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자꾸 속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이게 본인 식도고 근데 음식물이 꽤 나와 있었어요. 언제부터 공복하셨어요? 어제 10시부터요. 정상에 있는 그 정도 금식을 하면 위가 깨끗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나 이렇게 당뇨에 합병증으로 해서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음식물을 똑같은 공복을 해도 위에 저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 모양이 이상해서 이 음식물을 씻어내고 다시 봤는데 꼭 위 궤양이나 조기 위암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어요.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선아님이 비만이시잖아요. 이런 환자분들에게서는 뭐 위염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험도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 의심된다는 전문의 소견. 최종 결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한 위험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암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껏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냥 위가 조금 쓰리면은 위험이 원래 이제 젊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조금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다음 날 선화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녀의 집. 어제 병원에 다녀온 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붓기도 심해졌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많이 붓는 편이고요.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좀 혈액순환 좀 시키느라고 조금 앉아서 그런 행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녀를 괴롭히는 속쓰림. 급하게 위산 억제제로 속을 달래봅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조금 자주 먹는 편이에요. 너무 속이 소화도 안 돼서 더부룩하고 빨래 짤 때 짜듯이 쥐어 짠다는 느낌? 조금 이런 증상이 좀 많아요. 모든 건 살이 찌면서 시작됐습니다. 88. 2kg 쪘어.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어제는 몇 킬로? 86. 하루 만에 2kg이나 늘어난 체중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랬습니다. 전날 검진을 받느라 굶었던 선화 씨.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상 심리로 식욕이 터진 건데요. 습관이 되어버린 폭식. 어쩌다가 먹었는데 매일매일 먹게 된 거는 한 3년? 일 끝나고니까는 거의 이제 집안일 좀 하고 그럼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게 급하게 먹고 바로 자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선화 씨가 일주일 새 몰아먹은 야식들, 탄수화물에 기름진 음식.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까? 150을 넘어선 공복 혈당 수치. 혈압도 재보는데요. 역시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저희는 다 있어요. 저기 누구라 그래. 저희 외갓집.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그 집도 그렇고 저희 아빠 쪽으로도 그렇고 저희 둘째 삼촌이 아마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큰 삼촌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집안에 그 친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체중들이 네, 다 덩치들이 있으세요. 복부 비만도 문제입니다. 허리 둘레가 110cm를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선화 씨도 건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거의 50도 안 나갔었어요. 몸무게가. 찌기 시작한 거는 30대 후반,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늘던 게 이제 확 찌게 된 거예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비극의 시작은 무리한 다이어트에서 비롯됐습니다. 무려 40kg이나 늘어난 체중. 저도 솔직히 안 해본 다이어트는 없었어요. 한방 다이어트도 해보고 선식 다이어트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물도 안 맥혀요. 그러니까 입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쓰러질 뻔도 했었어요. 그거는 한 6개월 넘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딱 끊고 나니까 이제 더 뺀 만큼 요요는 2배로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건강은 나빠졌고 몸은 거대해졌습니다. 우울증도 생겼는데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겠다. 바로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킨 선화 씨. 메뉴는 짜장면과 탕수육.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오히려 식욕을 조절하기 힘들다고 하죠. 결국 음식에 대한 집착도 늘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악순환.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폭식의 굴레. 제가 오전에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 그런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서 오전에는 안 먹고 점심 때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시간이 되면 먹고 안 되면 안 먹고 그래서 저녁에 거의 폭식 아니면 폭식을 하게 되는 스타일. 그렇게 식사를 마쳤지만은 몸의 병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디저트까지 챙기는데요. 요즘 빵에 잼 발라가지고 아이스크림 얹어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자꾸 당기는 달달한 디저트. 실제 탄수화물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줘 폭식을 부릅니다. 너무 많이 먹은 걸까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는 선화 씨. 오래전부터 장 건강이 안 좋았다는 그녀. 이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거의 먹으면은 바로 가다시피 어쩔 때는 먹다가도 갈 경우도 있어요. 장이 좀 안 좋아서 거의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고 그래서 밖에서 식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돼서.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확 찌면서 그리고 또 빠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서서히 찌우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확 쪘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리니까 빠지는 것도 근력이 아니고 쫙 해버리니까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줄어드는 근육. 실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 감소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 근육량이 줄면은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지방세포가 차지하면서 내장 지방이 생기는데요. 또한 지방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당뇨병,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고 지방량은 늘어나게 되면 기초 대사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에서 25에서 30 정도의 2단계 비만에서는 당뇨가 6.8배, 고혈압이 2.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 이상의 비만에서는 고혈압이 거의 9배 이상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남자에서도 35 이상의 고도 비만에서는 당뇨 발생률이 40배 이상입니다. 저는 세계 연쇄 질환을 앓고 있는 57세 이지은입니다. 저는 세계 질환. 고혈압, 아유, 이거 뭐 성인들이 달고 사는 거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까지 앓고 있습니다. 삼형제를 다 갖고 계시네. 아이고, 머리야. 혈압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파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일상생활을 못해요. 일단 집안 청소나 뭐 산책이나 이런 걸 잘 못해요. 외출을 못한다고 하죠. 네, 외출을 못해요. 제가 고혈압을 알게 된 것은 아마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오래되셨네요. 처음엔 저는 혈압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강 진단을 받다가 혈압이 높은 걸 알았어요. 근데 213이 나오더라고요.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먹는 약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고혈압 검사를 하러 갔다가 당뇨를 알게 됐어요. 그 약을 처방을 하면서 고지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약을 처방을 해요. 그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히 제 나이에 흔한 병이잖아요, 질병이.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이런 생각이 문제예요. 약에 의존하는 게 좋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오늘 갈비찜이네요. 점심에는. 야, 갈비찜 이거 단짠인데요. 와, 달고 자극적인 거. 소금을 좀 많이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식습관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맛이 좀 싱겁네. 어머. 와, 감미료를 저렇게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데? 굉장히 단짠을 좋아하시나 보다. 식구들은 다 괜찮다 하는데 제 입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나 설탕이나 자꾸 첨가해서 더 넣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 그게 중독이 됐나 봐요. 고기와 김치.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나트륨이 많은 식사긴 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긴 한다, 그죠? 제가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고기 한 대접 정도 먹거든요. 에? 맛있어.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식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번 더 먹어야 되겠네. 에? 저 한 공도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한 공기 먹을 거 저는 2번, 3번, 하면 5번까지 먹는 적 있어요. 5공기를. 약에다가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약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심각합니다. 배부른데 아우 쉬어야 되겠다. 아우 자자. 아우 엄마랑 자자. 일로와. 세상에. 그리고 바로 자. 아, 먹고 바로. 와, 먹고 바로 누우시네. 이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란 걸 알고 있으실 텐데. 고지혈, 당뇨, 혈압 일단 있다 보니까 무기력증해져요. 설거지하기도 싫고 만사귀찮아요. 그냥 먹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 눕기가 바빠요. 사실 악순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니까 더 안 움직이니까. 밖에서 먹는 기존의 햄버거는 몸에 안 좋을까 봐 집에서 직접 해 먹어요. 아까 낮에 왜 또? 낮에도 고기 우와, 드셨는데. 가공육은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완전 안 좋죠. 나트륨 양도 훨씬 더 많고. 당, 나트륨, 칼로리, 지방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는 아주 이렇게 드시면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기름때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면서도 안 먹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짠 게 땡겨요. 이걸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듭니다. 당연되죠. 일단 중풍이 올까 봐. 편마비가 올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그럼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지금도 눈물 나요. 이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대표적인 혈관의 만성 질환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굉장히 길고 많아요.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경부 고속도로를 140번 왕복하는 수준으로 아주 긴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단 20초밖에 안 돼요. 진짜 빠르네요. 네, 1초라도 늦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혈액이 도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데 혈관이 좁아져 버리면 엄청난 저항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좁아진 혈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어이구. 왼쪽에서부터 아니 저 화면만 봐도 지금 제 속이 답답한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저 상태면 고혈압 상태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3번째 정도부터가 중증 고혈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50에서 약 70% 정도가 막혀버린 상황인 거죠. 이 정도가 되면 뇌졸중은 약 12.2%, 네네네. 허혈성 심장질환은 14.6%, 협심증은 10.6%가 겪게 된다고 하고 5% 정도는 심근경색까지 겪게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은 지금 다 생기는 셈인데요. 네,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혈관 질환이 생기는 이 고혈압의 평균 유병 기간이 바로 20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혈압을 20년 정도 알았다라고 예, 하면 예. 반드시 심각한 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연쇄질환자 이지은 씨도 고혈압 유병 기간이 20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아주 심각한 심내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지은 씨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질병의 법칙, 고혈압입니다. 지금 이지은 씨는 당뇨병, 고지혈증까지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더 위험한 심뇌혈관의 고위험군입니다. 중증 고혈압에 사실 인슐린까지 맞아야 하는 중증 당뇨시거든요. 네네. 이 상태라면 지금 몸에 드러나는 다른 증상은 없다고 해도 이미 무증상 장기 손상이 시작되셨다고 봐야 합니다. 와, 이 고혈압이 장기 손상까지 부른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무증상일 수가 있죠? 이게 사실 고혈압의 무서운 점인데요. 다들 고혈압이 심각해지면 갑자기 심내혈관 질환이 와서 쓰러지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장기 손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뇌, 심장, 콩팥, 혈관, 망막 등 모든 장기들을 공격하는데요. 어떻게 장기들을 손상시키는지 제가 간단히 시각화한 실험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사기를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이라고 가정하고 호스를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좁아지지 않은 정상 혈관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잘 흐르네요. 자, 이제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렇게 혈압이 상승을 해서 강하게 혈액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 몸 속의 장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혈압 상태의 혈액은 뇌나 심장과 같은 장기들을 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망막 손상도 무증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뇌경색도 무증상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건강검진 중에 발견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더 심각한 이제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혈압 조절이 정말 생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혈압 좀 높아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지은 씨처럼 대부분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 조절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조절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이지은 씨의 혈압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전히 혈압이 굉장히 높으세요. 20년 동안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영상에서 짜게 드시는 식습관을 못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긴 했거든요. 특히 단짠. 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약을 먹으면 사실 식습관이 좀 나빠도 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예상처럼 관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연쇄질환자 이지은 씨나 네. 지금 뭐 김현욱 아나운서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자, 혈압약을 먹으니까 이걸로 괜찮겠지 하고 이제 나름 위로하시면서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식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싫으니까 네. 약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두 번째 질병의 법칙입니다. 네. 바로 지나친 약 의존성입니다. 다들 혈압약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크신 거예요. 아니 보통은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의 원리가 뭐냐면요. 네. 혈관을 확장하거나 네.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켜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을 줄이면서 혈압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고혈압 치료제는 통상적으로 1회 투약 시 지속 시간이 24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혈관 상태를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약에만 의존하시면 이지은 씨처럼 당뇨, 고지혈증 같은 연쇄 질환들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혈압약이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혈관의 압력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네. 또 동시에 너무 과복용해서 이 상태를 오래 지속할 경우에는 혈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또 혈액이 흐르는 혈류도 느려지게 되거든요. 강이 좁다가 넓어지면 흐르는 속도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겠죠. 그러네. 이렇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이 장기나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혈관에 남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노령의 경우에는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뇌나 심장의 혈류가 오히려 떨어져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불어나는 살을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한 여성을 만났다. 조금만 달려도 숨이 꽉 차올라 힘든 모습. 다리야. 체력이 너무 딸리네. 운동을 더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좀 힘드네. 오늘은 꼭 10분 채운다.
몸은 쓰러질 듯 지치지만 살을 빼겠다는 굳은 의지로 다시 운동을 시작해보는데 그런데 사람이 오자 슬쩍 자리를 떠나는 그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거기 딱 갔는데 가자마자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용기 내서 갔는데 내 몸을 막 훑어보는 거. 저렇게 뚱뚱한데 어떻게 쪘을까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수근거리는 게 다 티나고 하니까 안 나가고 싶더라고요. 살이 찐 후 집순이가 된 윤서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새 보금자리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짐 정리가 한창이다. 아 힘든데 몰라 일단 좀 쉬자. 별로 한 것도 없이 피곤해지는 몸. 여기 혼자 어떡하라고. 몰라. 매일 해야 할 집안일은 많지만 무거운 몸으로 다 해내기엔 역부족이다. 조금만 무리해도 심장이 빨리 뛰고 몸에 피로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아까 중학교 2학년 후반 여름 때부터 이제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쪘냐 이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찌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70 몇 킬로 나가다가 학교에서도 또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계속 찌고 조금씩 찌더니 이제 100kg가 넘는 거예요. 20대 후반 때부터는. 네. 100kg가 넘어버리고 120kg까지 막 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정상 체중이었다는 윤서 씨. 무릎을 다친 후 좋아하는 태권도를 못하게 되자 몸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는 습관이 독이 됐다. 먹는 즐거움이 유일한 낙이었다. 너무 맛있어. 조절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조절도 안 되고 그냥 배는 완전 고프니까 뭐든 시켜요. 뭐 치킨을 먹고 싶으면 치킨 생각이 나면 치킨을 시켜버리고 족발이 땡기면은 족발 일단 시키고 아무튼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찐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몸. 특히 복부에 몰린 지방은 심각한데 뱃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부는 튼살로 뒤덮여 있다. 현재 몸무게는 무려 111kg, 고도비만 상태다. 허리 둘레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허리 둘레를 훨씬 웃돈다. 살이 찔수록 가슴에 박히는 상처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넌 진짜 살 빼면 이쁠 것 같다 이 소리만 거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1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좀 힘든 일 시켜줄 테니까 살 좀 빼라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뭐 다이어트 약 소개해 줄까 막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아무도 만나기 싫고 네. 그러니까 우울해져가지고 입원도 했었고 네. 그냥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이 찐 후 무너진 건 자존감뿐만이 아니었다. 스스로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걱정되는데 치솟는 혈당 수치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언니랑 엄마가 고혈압, 당뇨 이게 둘 다 있어요. 이유 없이 팔이 저려가지고 밤샐 때도 있어요. 잠이 못 드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게 당뇨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일어난다거나 가슴이 엄청 빨리 뛰고 많이 신경을 쓰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뇨가 걸릴지 모를 것 같고 먼지가 좀 많네. 이젠 반드시 건강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제가 살집이 좀 통통하고 뭐 살 쪄도 연애는 했는데
항상 마무리는 저만 마음고생하다 끝나니까. 네. 이번엔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솔직히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좀 이제 나랑은 또 틀리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뭐 그냥 계속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속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의 이별을 경험한 후 운명처럼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 무너진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된 것도 남편의 응원이 컸다.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뚱뚱한 거 흉볼까 봐 많이 걱정도 되고. 도대체 어머님이 날 뭐가 마음에 드셔서 결혼을 시켰을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오빠한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너 자기랑 결혼한 거지. 우리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왜 남들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오빠 덕분에. 남편 덕분에.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던 그녀에게 조금씩 스며든 행복. 그런데 결혼 후 큰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녀 계획이 있다 보니까 임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생겨가지고 배란기 테스트기 한번 해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배란 테스트기를 한 박스 사두고 매일 테스트를 할 정도로 임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슬슬 1년 다 돼가니까 윤서도 이제 살 다이어트 해가지고 애기 낳아야지 이런 식으로 기분 안 나쁘게. 네. 아, 마음은 이미 둘째 셋째 이미 하나 나왔을 거예요. 마음은 마음만은 엄청 갖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 부모님의 사랑에 늘 목말랐던 그녀. 자식을 낳으면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썼어요. 언니하고 저한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뭐 부모님처럼 결혼을 하면 애기를 낳는다면 외롭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박혀 있었어요. 사춘기 때도 그렇고 엄마랑 싸울 때도 나중에 난 결혼하면 내 자식한테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 크면 클수록 더 컸어요. 그게. 내가 표현 방법은 몰라도 내 자식한테는 잘해봐야겠다 이런. 먹을 거 있나?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냉장고. 라면이나 먹어야겠네. 얼큰한 라면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튀긴 게 낫겠지. 다이어트 중에도 탄수화물을 끊을 수 없다는 윤서 씨. 식사 라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딱히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뭐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또 튀긴 것도 아니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끓였어요. 그나마 칼로리가 적은 라면을 골라 먹는다지만 이미 한 끼 적정 칼로리를 훌쩍 넘겼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왜요? 왜 다 안 드세요? 네,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속도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먹으면 네, 거의 반 정도밖에 못 먹어요 라면을. 위밴드를 했어요 제가. 그 위밴드가 위를 늘렸다 조였다 하는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물만 먹어도 뭐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다 풀어놨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대학병원 가가지고 그걸 제거만 하려 그랬는데 이제 내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위소매 절제술, 위 잘라내는 그게 있는데 제거하면서 같이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참에 성공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수술을 받고 한 3일 뒤부터 이제 하더라고요. 생리를. 그래서 일반 생리인 줄 알았는데 울컥울컥 나오는 정도로 계속 하길래 그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그래서 산부인과 치료를 보라고 해서 봤는데 그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좀 비만인 여자들이 조금 잘 걸리는 흔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구조는 이제 임신했을 때 태아가 착상이 되는 자궁의 가장 이제 내측 벽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여성이 이제 생리할 때 탈락이 되어서 혈액과 함께 나오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제 증식하는 질환인데 이때 이제 월경량도 많아지게 되고 부정출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 자궁 내막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비만과 더불어서 당뇨병이라던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는 진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가장 많은 살이 집중된 복부 상태는 어떤지 초음파를 통해 정밀 진단을 해봤다.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해봤다. 그 BMI 수치가 40.8로 매우 높아요. 40.8이면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도 많이 심하세요. 또 복부에 내장 지방도 많이 침착돼 있고요. 그 혈당 검사에서 그 공복 혈당이 높아요. 당뇨병은 당장 현재 불편함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생긴 후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심장, 망막병증까지 생기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당뇨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준비 중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을까요? 비만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반 정상 체중을 가진 여성들보다 그 배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임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임신이 된다고 해도 그 임신성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위험도가 높고 난산, 유산의 위험도가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시고 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을 빼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으니까 심각성을 좀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 다이어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저녁밥을 준비하는 윤서 씨. 곧 퇴근할 남편을 위한 요리다. 자기야 왔어요. 오빠 왔어? 웬 꽃이야? 결혼기념일날 근무여갖고 미리 꽃이랑 자기한테 케이크 하나 선물하려고 사갖고 왔지.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연애 때 이후로 처음 받는 꽃이네. 고마워. 별 말씀을. 내가 평소보다 잘 차려놨으니까 씻고 와서 밥 먹자. 그래. 응. 결혼 1주년을 맞이해 소박한 파티를 준비한 부부. 소원 빌까? 당연하지. 나 소원 비자. 부부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빈다. 하나, 둘, 셋. 소원 무슨 내용 빌었어? 우리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지? 애기 생기는 거? 나도 애기 생기는 빌었어. 근데 난 아들만 낳고 싶은데. 안 돼. 딸, 아들, 딸이야 무조건. 그 마음대로 되나? 딸, 아들, 딸. 아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찐지 안 찐지. 왜냐면은 잘 빠진지도 모르겠고 잘 찐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항상 같은 모습이거든요. 본인이 막 그 다이어트를 한다고 거기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길 것도 다 안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뭐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빠지면은 뭐 병원 가서 더 둘이도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정도는 참아야지. 장모님이 나 해줄 때는 아주 그냥 으스러진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남편 춘수 씨는 무엇보다 아내의 건강이 늘 걱정이다. 이제야 행복을 찾아가는 그녀의 소원은? 일단 제 첫순이는 뭐 이뻐져서 뭐 오빠랑 데이트 이런 거보다 아기를 일단 갖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게 더 커요. 제일 크고. 늘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던 그녀. 초고도 비만에서 벗어나 간절한 바람을 이루는 날이 올 수 있을까?